네, 반갑습니다. 정암철학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기상론으로 보는 임수, 그래서 미월 임수편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미월 임수는 제가 이렇게 두 개의 사주를 예를 들었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많은 설명은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제 한번 간략히 예시를 통해서 사주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 사주라는 거 하는 것은 사주는 팔자를,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팔자를 적어놓고 해석하지 않으면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주는 왜 의미가 없냐면, 이론만 가지고 사주를 공부하면 계속 이론 속에서 맴돌다 끝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저도 이제 실제로 그런 과정을 밟아왔기 때문에 이 사주를 가지고 경자운 이제 부도라고 제가 써놨는데 왜 경자운이 안 좋은 운이냐는 거죠, 이게. 왜 그럴까요? 이제 그걸 계속 탐구를 해야 됩니다. 천간에 오는 이 경금은 어떻게 해석할 것이고 지지로는 이 자수는 또 어떻게 해석하는가, 아니면 경자 자체를 하나로 묶어서 해석하는 거죠. 방법이 많죠. 시중에서는 이론이 허다한데 자기만의 체계를 갖춰놓지 않으면 해석 자체가 안 됩니다. 자, 일단 6월 임수를 한번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원문을 보겠습니다. 6월의 임수, 미월의 임수는 기토당권이라. 당연히 이제 기토가 사령을 하죠. 미월은 기토의 봉기가 답니다. 봉기라는 것은 뿌리가 있다는 얘기죠. 이 청간은 지지에서 뿌리를 내린다. 이게 이제 녹이라는 개념인데, 이 녹을 또 이제 12운성 걸록이라고 하는데, 아주 중요하죠. 왜냐하면 용신은 뿌리가 튼튼해야 되고 허신, 병신이나 또는 이 구신은 뿌리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좋죠. 일단 6월 임수는 기토당권이라 기토가 힘을 얻었다. 정화택이라 정화가 서서히 물러나는 계절에 가 있다. 그래서 이제 미토 속에는 정화가 숨어 있습니다. 선용, 신금, 개수. 그러기 때문에 먼저 신금과 개수로서 써야 한다. 이게 천간에 있어야 좋다는 얘기입니다. 차용, 간목, 벽토라. 그 다음으로는 간목을 가지고 토를 갖다 쪼개야 된다. 소토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토는 반드시 토가 있어야 가치가 있다. 토는 목이 있어야 가치가 있다. 6월 임수, 미월 임수는 선신후갑이라. 먼저 신금을 먼저 쓴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약하거든요. 토우수로서 수가 좀 약한 계절이죠. 그래서 이걸 보좌시켜주는 경금이나 신금을 써야 되는데, 이 공통보감은 또 미월은 또 신금을 먼저 쓴다고 되어 있어요.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미월이기 때문에 월에 신미가 올 수밖에 없다. 그런 뜻도 있고, 만약에 시에 가서 경금이 붙게 되면 경자시나 경수시밖에 올 수가 없는데 그게 어떤 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차치개수라. 그 다음에 이제 개수를 쓴다. 신감양투, 신금과 간목이 이렇게 동시 투관되면 북이 청고라. 북이가 청과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또 할 수가 있죠. 여기 임수가 와 있는데 간목 있고 신금 있다. 이런 구조하고 임수가 있고 신금이 있고 간목이 있는 이런 구조가 또 있습니다. 뭐 등등 많겠죠. 이 각각 구조마다 이 해석은 달라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일률적으로 뭐 신갑이 떴다고 해서 좋다. 이런 식의 해석은 아주 위험한 해석이다. 갑장, 신투, 간목이 지지에 있고 신금이 투관한 경우 공감생원이라 이제 공부하는 뭐 학생 정도는 된다. 관리가 좀 낮은 등급이다 얘기입니다. 신장갑투라 신금이 지지에 있는데 간목이 투관되어 있는 경우 이도 무직이라 무관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임수가 간목을 보게 되면 제가 실제 이런 비슷한 사주가 여름에 임수가 시에 가서 간목이 있었는데요. 여기는 기억이 안 나고 이 사람 지금 사업하는 남자입니다. 남자 사주인데 이게 보통은 재물 쪽으로 갑니다. 임수가 간목을 보면 재물로 간다. 예,
갑임 양투, 갑목과 임수가 같이 투관되면 무상, 상함이 없다면 유치국직이라 나라를 다스리는 귀한 인재가 된다. 라고 했는데 만약에 임수와 갑목이 있는데 이렇게 치국직이 나라를 다스리는 아주 극품의 귀기를 이루려면 경금 정도 하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아니면 무토, 즉 감장, 임출, 무파라. 즉 갑목이 지지해 있고 임수가 천간에 있는데 무파, 파극이 없다. 이거를 시습계지제라. 습계지제라는 게 약간의 이제 약간의 음식을 구할 수 있을 정도, 가난한 녹봉을 받을 수 있는 정도를 습계지제라고 이제 옛날 중국 고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혹 지다 화토하라. 혹 지지에 화토가 많다. 화토가 많으면 수가 쫄아들어 버리죠. 물이 양이 정겨지는 겁니다. 신약이 됩니다. 이럴 경우 우지청빈이라. 다만 청빈한 사람에 불과하다. 혹 일파기토, 이제 임수가 기토가 너무 많은 경우, 이럴 경우 가종살격. 이걸 갖다가 이제 가종살이라고 하는데, 가종살, 위인 간사라. 위인이 간사하다. 간사하다는 얘기죠. 차주 고빈. 이렇게 되면 또한 외롭고 가난하다. 득갑을 출제 가구. 천간에 가불이 투관이 돼서 구함이 있다면, 이럴 때 이제 가불목은 소토시켜버립니다. 토를 물러뜨리죠. 그래서 임수가 더러워지는 걸 방지시켜주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혹갑을 출제가구라. 이럴 경우에 출제가구 되면 바로 구함이 있다. 그러면 범, 토고 생황지죠. 무릇, 토는 생황의 땅에 거하는데 수, 용목제 방묘. 여기 이제 한 구절입니다. 무릇 토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강한 토에 있다는 얘기죠. 살아있는 생황지의 토에 있는 게 이제 토가 그쪽에서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이럴 경우에 수, 용, 목제방, 목을 가지고 소토를 시켜야만이 묘하다,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혹 지성 목국, 지지가 이제 목국이 되게 되면 설수 태과라. 목은 이제 수생목으로 너무 많죠. 식상태가가 되는 겁니다. 나무가 많으면 물은 줄어들고 아주 고통스러워지는 겁니다. 당용, 금수이기. 마땅히 무릇 금수로서 귀함을 삼는다. 금수가 있으면 귀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럴 경우 이금이 쳐요. 이 금을 쳐로 보게 되고 금이 나온 수를 자시로 본다. 그래서 이금이 쳐, 수이자라고 이제 원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걸 좀 몇 번 읽어보면 대강 많이 이해가 될 것 같은데 똑같은 어떤 패턴으로 계속 공통보고하면 나와 있습니다. 예. 자, 이 사주는 일단 분석을 해보면 미월, 여름에 임수가 을목이라는 꽃을 태양을 보고 키우고 있는 구조입니다. 나무를 키우고 있죠. 그래서 처음에 진토도 있고 미토도 있고 좋습니다. 잘 키우고 있죠. 근데 이 사주 딱 보면 문제가 뭐냐? 문제가 결혼 후 일이 안 풀리겠구나. 일이 잘 안 풀리는 대표적인 사주입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 진토, 미토가 이제 오화가 일지에 오화를 깔고 있어야지고 이게 일이 안 풀리죠 이거. 예. 이제 이걸 뭐라 결혼복이라고 하는데 그냥 결혼복이 없다 이런 사주. 예, 그럴 경우 이 오화를 잡는 글자가 있어야 되는데 좀 이제 묘목이 오묘파로 잡으러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게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게 남자 사주인데 조금 이성 문제가 불거집니다. 그리고 이 사주는 미월에 약한 임수가 시의 개수가 떠서 1인자가 못 된다. 1인자가 못 되는 사람이 본인이 뛰어나다고 일에 덤벼들면 100점 100패죠. 그래서 경자운이 오게 되면 이제 을목이 꽃인데 경자는 이걸 뭐라고 되냐면 어떤 분은 천간 경금을 5년 대운풀이 할 때 보면 이걸 제가 상담하다 보면 손님한테 많이 듣거든요. 자수 5년 이렇게 흘러간다 이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시중에서 많이 풀어 제끼니까 이제 저는 이런 관법을 전혀 쓰질 않는데 그냥 한퉁알고 보면 됩니다. 경자가 뭡니까? 겨울에 아주 그냥 폭풍 한설이죠. 예.
폭풍 한살입니다. 경자가. 그래서 겨울에 폭풍 눈보라가 몰아치는데 무슨 일이 풀립니까 이게. 그래서 안 풀리는 거예요. 이때 이 사람이 일을 벌렸기 때문에 부도를 맞는 거예요. 이렇게. 안 벌리면 상관없습니다. 사주는 선택입니다. 사주는 선택. 근데 이 운이 이렇게 생겼으면 꼭 벌려요. 그래서 이제 만국의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하면 안 되는데 했다. 그냥 폭풍을 맞았다. 폭풍 한살이다. 되는 게 없다. 경자운. 그냥 보면 끝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사주인데, 이사주는 여자사주입니다. 자, 똑같은 미월의 임수가 이제 월에 가서 개수가 붙어 있죠, 지금. 이사주는 시에 가서 개수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더 안 좋을 것인가? 물론 뭐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위사주가 시에 붙어 있는 게 좀 더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직업 선택을 뭘로 하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지만, 크기가 달라지지만, 미월의 임수가 신금이 있다. 이게 이제 약신이죠. 그래서 금생수기 때문에 요사주는 평생 신금을 가지고 자신의 미래를 개척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게 이 사주에서 팔자가 준 복이라는 글자죠. 복. 사주는 복이 있는 글자를 따라가야 돼요. 저 신금을. 근데 만약에 신금을 안 따라가면 반드시 이렇게 문제가 생깁니다. 이 사주가 약하죠. 그런 쪽으로 약합니다. 미월의 임수는. 이제 요 사주는 보면 뭐가 문제냐면 관살이 문제죠. 미토, 축토 이걸 관살 혼잡이라고 하는데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관살 혼잡이라고 그러면 그러면 전부 다 여자가 문제가 생기느냐. 물론 생기는데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거죠. 그게 뭔 얘기냐면 이 미토라는 땅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 미토 땅, 축토 땅, 이 땅이 어떤 땅이냐는 거죠. 그래서 이 사주는 딱 보면 대운이 북방, 이제 가을, 겨울로 대운이 흘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는 부부 사이가 아주 안 좋을 수밖에 없다. 예, 그리고 임수와 개수. 개수가 이제 겁재인데 겁재가 이 미토, 관성입니다. 관성하고 동주한다고 그러죠, 이걸. 비겁이 관성동주다. 그러면 내 남자가 지금 다른 사람하고 같은 한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한 궁에 있는 거죠. 이렇게도 풉니다. 자, 근데 문제는 정해년이 이혼을 했는데 정해년이 대운에 누군가가 선생님 저 이혼수가 있나요? 라고 봤다면 대운을 바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해대운이다 그러면 이거 이혼 가능한 대운이구나. 딱 보는 거죠. 그럼 언제 이혼하겠냐는 거죠. 정해대운, 인신사에 형살 맞을 때 가는 겁니다. 무인형 그냥 바로 이혼이에요, 이거는. 청강구조도 마찬가지고 아마 너무 쉬워서 금방 다들 아실 것 같아요. 왜 정해년에 무인년에 딱 이거 공식처럼 그냥 나와버리는 거죠. 근데 이 사주만 가지고 100% 그렇게는 말 못하죠. 왜냐하면 사주는 같은 사주가 60개다. 같은 사주 60개인데 이 사주가 전부 이 대운 이해에 이혼했다면 우리나라에 사는 60명의 모든 사람은 다 이혼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선택이라는 문제와 내 배우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러니까 내 배우자가 어떤 사주를 가지고 있는가, 이게 포인트다. 이거가 가지고 비교해야 됩니다. 그래서 딱 집어내면 되는 거죠. 근데 이 사주만 해서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통은 용신법이라고 상리학적인 우리가 육신상으로는 미토가 관성이기 때문에 남편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상리학적이라고 그러는데 공통보감에서 그걸 많이 강조를 하죠. 이 사주에서 남편이 뭐겠냐는 거죠. 저는 요게 지금 남편으로 보이거든요. 이 신금 요게. 여기 남편이에요. 남편이고 이 남편을 극하는 미중정화가 이 자식이거든요. 자식들.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어떤 해석이 나오냐면 신금은 임수도 필요하지만 겁재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 남편을 이 여자도 지금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해석을 아마 많이 해보시면 아주 전혀 다른 사주의 해석법이 나오는데 이게 아마 이 적용시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를. 네, 근데 한번 제가 지금 드린 말씀, 이게 남편이다. 이렇게 보면
네, 동주 좀 문제가 있죠 보면. 네, 그래서 이 사주는 이온 사주다. 그리고 이게 또 식극관 구조죠. 보면 식극관 구조. 관식 투쟁하는 이게 사주입니다. 진흙쟁이. 여명에서 관식 투쟁, 식관 투쟁, 식극관. 이런 사주들도 불미함을 암시하고 있다. 이제 부수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좀 간략히 미월 임수, 미월 임수편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신월 임수편을 또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